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것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진행의 김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의 이승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는 매주 명강사 선수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고수로 만들어드리기 위한 그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스승의 날과 관련이 좀 있지 않나 생각돼요. 네, 그 스타크래프트가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잘하는 그 선수들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에게 뭔가 좀 가르쳐주고 또 배우는 그런 그 게임이 됐죠. 그렇죠. 저도 물론 이 실력은 월등하지 않습니다만은 초보들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좀 가르쳐 주긴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이 게임 캐스터 하는 것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 뭐든지 일단 가르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책이나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운다기보다는 그 실제적으로 그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는 편이 훨씬 실제적이기 때문에 뭐 잘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배운다는 측면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죠. 맞아요. 그런 어떤 책 보는 것보다 주위에서 친구가 야 그거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스승의 날에 여러분 그 은사님께 편지 한 통 또는 전화 한 통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자, 언제나 좋은 생각과 함께 문을 열어본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오늘은 어떤 수업이 진행됩니까? 예, 오늘 일부 어바웃 리플레이에서는 최근 여러 대회에서 아주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주진철 선수를 초대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리플레이는 그 주진철 선수와 MBC 게임 그 예선전 스타리그 예선전에서 그 김현진 선수와의 2연전이 있거든요. 그 경기가 참 좋은 경기인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2부 어바웃 리얼 게임에서는 오늘의 그 초대 게이머 주진철 선수와 그 POS 팀에 떠오르는 그 신예 테란 유저 김현국 선수와의 어바웃 리얼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하시면서 고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것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오늘의 초대 강사는 주진철 선수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네, 요즘 연습실에서 예. 연습만 하고 있어요. 단순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군요. 요즘 들어서 저희 MBC 게임 말고 뭐 다른 곳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계신다는데 MBC 게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 주진철 선수와 함께할 먼저 그 1교시 어바웃 리플레이, 어떤 리플레이가 준비되어 있는지요? 예, 아까 처음에도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 주진철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그 MBC 게임 스타리그 예선전에서 펼쳐진 두 번의 경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김현진 선수가 3판 중에 2판을 이겼기 때문에 그 MBC 게임 스타리그 본선에 올라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게임 내용, 결과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게임 내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주진철 선수를 소개를 하면서 리플레이 2개를 또 준비를 한 겁니다. 주진철 선수로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리플레이겠어요. 어떠셨나요? 그때 현장에서? 그때요? 그때는 제가 첫 번째 경기를 이기고 두 번째, 세 번째 내리셨는데요. 그날 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갖고 게임이 제 마음대로 안 풀려서 져갖고 기분이 좀 그랬어요. 자, 어쨌든 어바웃 리플레이를 통해서 그때의 당시를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바웃 리플레이 시작합니다. 자, MBC 게임 스타리그 예선전 당시의 모습입니다. 주진철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경기 블레이드 스톰에서 펼쳐졌었고요. 지금 보시는 진영이 김현진 선수였고요. 7시 쪽 바로 이 진영이 주진철 선수가 되겠습니다. 주진철 선수 블레이드 스톰에서 7시, 김현진 선수 1시. 자, 일단 늘상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주진철 선수는 김현진 선수를 어떤 선수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상당히 유닛 컨트롤 면에서 상당히 좀 뛰어난 선수이거든요. 임요한 선수랑 거의 어긋나는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컨트롤도 하면서 생산력도 상당히 대단한 선수인데요. 드랍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맵에서 드랍을 쓰거든요. 자, 김현진 선수가 드랍에 약하다라는 분석을 하고 계신 주진철 선수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 맵 블레이드 스톰에서의 경기는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랍을 써야겠다라는 작전을 구상하고 계신 거군요. 이 블레이드 스톰 같은 경우는 앞마당, 뒷마당 이렇게 이제 가까운 위치에 확장이 2군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주진철 선수는 이렇게 확장이, 그러니까 블레이드 스톰 같은 맵에서는 어떤 식의 경기 운영, 그러니까
투회 처리 상태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뭐 주진철 선수 특징이라고 한 특징적인 면은 일단 자원적인 그렇죠. 경기 운영을 참 잘한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앞마당 뒷마당에다가 만약에 해처리를 폈을 경우 그때의 취약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마당 뒷마당에다가 3회 처리를 폈을 때의 강력한 면과 그 다음에 단점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단점은요, 가까운 가로 방향이 걸렸을 때는 네. 산바락 불꽃 마린에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3회 처리를 앞마당 뒷마당에 한다고 해도 드론 확보를 잘 못해갖고 네. 후반에 자원이 그리 그 자원이 안 남는다. 그러니까 뭐 네. 자원적인 트러블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이 김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스톰이라는 맵에서 더블 커맨드를 즐겨하는 선수입니다. 이 김현진 선수가 그 예전에 한참 뜨기 시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그 특징적인 개성적인 면이 부각이 됐냐면은 저그전에서 더블 커맨드를 가장 완벽하게 해내는 테란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김현진 선수가 떴거든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 블레이드 스톰이라는 자원 가져가기 좋은 맵에서는 주진철 선수와 함께 대규모의 자원전, 그 자원전에 이은 물량전이 아마 펼쳐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김현진 선수도 주진철 선수 못지않게 어떤 그런 물량, 자원을 바탕으로 한 물량전을 펼치는 선수이기도 한데, 자,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자 스타일의 저그는 그렇다면 지형에 따른 스타팅 포인트에 따른 그 전략이 상당히 많이 좌우되겠군요. 예. 네. 가로일 때는 일단 좀 초반에 헝그리하게 시작을 하고요. 예. 거리가 멀수록 초반에 드론 확보도 좀 많이 하고 멀수록 주진철답게. 예. 예. 자, 근데 지금은 대각선이니까 주진철답게 하겠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진철 선수는 대 프로토스전이라든가 대 테란전에서 어쨌든 뭐 상관없이 그러니까 종족에 상관없이 일단은 드론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후반에 그러니까 중후반 이후에 어떤 물량전 대규모의 물량전을 계획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초반에 그 테란 입장에서 압박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정말 이기기가 힘든 선수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드론 확보를 적으로서 그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한다는 얘기. 일단 김현진 선수가 더블 커맨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반에 드론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한 그 전략을 생각한다는 것은 초반에 취약한 점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초반에 분명히 취약한 점을 이 주진철 선수가 어떤 식으로 좀 극복을 해내고 있는지 이 점을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이 또 오늘의 수업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들어온 김현진 선수의 SB는 잡힌 상태고요. 그리고 주진철 선수의 저글링 하나는 샅샅이 구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듯 보시면 알겠지만 앞마당 뒷마당에 이렇게 3회 처리 체제가 펼쳐졌는데 그러면은 이런 체제였을 때는 그 테란의 그 삼벼럭 불꽃머리니 가장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대응해서 김현진 선수가 투벼럭 상태에서 더블 커맨드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투벼럭 더블 커맨드를 상대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좀 힘든가요? 아니면은 뭐 그나마도 할만한가요? 피해를 못 주면은 물량에서 가스 유닛이 많이 나와갖고 네. 한방노시에 그냥 다 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어떻게든 피해를 줘야 돼요. 무탈 게릴라를 잘 예. 써서 피해를 주던지 아니면 널커 드랍을 해서 어떻게든 피해를 줘서 이제 저그가 멀티 확보를 한 두세 개 정도 더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후반에 그렇군요. 역시나 이제 테란의 더블 커맨드 자원 활용 능력이라는 것은 세 종족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니까 자기가 앞뒷마당 3회 처리 체제라고 할지라도 테란이 더블 커맨드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를 주기 위한 작전을 구사를 해야 된다. 뭐 뮤탈리스크라든가 아니면은 히드라리스크 혹은 히드라리스크와 조합된 그 러커 드랍 이런 드랍류를 통해서 분명히 테란이 앞마당까지 가져간 자원을 좀 10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 주진철 선수의 얘기였습니다. 자, 이미 김현진 선수는 더블 커맨드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주진철 선수 이제 앞마당과 뒷마당 모두 3회 처리 체제가 됐는데 자, 이제 주진철 선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더블 커맨드를 괴롭히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좀 봐야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현진 선수의 더블 커맨드가
다른 선수보다 좀 특징적으로 좋다는 얘기가 네. 더블 커맨드를 한 이후에 방어가 진짜 튼튼하거든요. 그런 튼튼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주진철 선수가 일단 그 테란의 약점, 그러니까 더블 커맨드를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본진 한 곳에다가 방어가 집중될 수가 없고 앞마당 쪽에 방어가 대부분 집중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앞마당 쪽으로 유닛을 쏟아 붓는다는 것 자체는 좀 무리한 생각이고 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뒤쪽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 러커 드랍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자신도 확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병력을 일단은 초반 방어는 성큰, 그러니까 방어 타워에만 의존을 하고 벌써부터 드론이 다른 제2 확장을 위해서 다른 스타팅 포인트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예. 5시 쪽 스타팅 포인트를 가져가기 위한 주진철 선수. 근데 이 김현진 선수도 분명히 주진철 선수의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대책을 좀 세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머린 병력을 통해서 적의 앞마당 쪽에다가 저런 식으로 세워놓죠. 일단은 저런 식으로 세워놓게 되면은 적의 그 가시권에 들기 때문에 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저그가 만약에 히드라리스크 댄을 짓고 그다음에 러커 위주의 병력을 구성하게 된다면은 앞쪽에서부터 그 러커를 잡아내기 위한 그런 플레이를 해주기도 굉장히 용이하니까 지금 김현진 선수가 저런 식으로 머리를 펼쳐놓고 앞쪽에서 대기하는 플레이는 굉장히 정석적이고 잘 해주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네. 그러면서 소수의 병력을 떼어서 그러니까 테란의 더블 커맨드에 더 맞서서 저그가 해처리를 펴지 못하도록 병력을 좀 보내주고 있죠. 네. 자, 이 정도면은 그 주진철 스타일의 부자적을 하는데 위험한 고비는 좀 넘어갔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안심할 때가 아니다. 예. 첫 번째 교전에서의 그 이득이나 뭐 혹은 잃었던 면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테란 입장에서도 자원적 타격을 입지 않았고 저그 입장에서도 자원적 타격이라든가 병력적 타격을 입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교전에서의 어떤 그 실리를 따져봐야지만 이제 앞으로의 경기 양상을 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김현진 선수의 아까 그 본진 진영이 잠깐 보였는데 김현진 선수가 의식적으로 앞마당을 가져간 이후에 베럭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서 3배럭 체제가 됐거든요. 근데 앞마당을 가져간 이후에 컴셋이 2개이기 때문에 적의 체제를 반드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사치 좀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베럭스 하나를 더 늘리는 것보다 지금은 좀 팩토리를 먼저 확보를 하는, 그러니까 테크트리를 올리는 선택을 좀 하는 편이 김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좀 낫죠. 자, 일단 주진철 선수가 살짝 이제 움직여보기 시작합니다. 러커를 6, 7 정도 상당히 적잖은 숫자를 갖추고 액션을 보여주는데요. 주진철 선수의 특징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다른 그 저그 유저보다 조금 더 부자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진출할 때 유닛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유닛 진출을 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그냥 보통 저그처럼 생각을 하다가는 큰 코 다치거든요. 네. 김현진 선수도 일단 러커의 양을 보고 더 이상 컨트롤러서 해결할 만큼의 양이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뒤쪽으로 지금 빼는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죠. 네. 서서히. 자, 이런 식으로 러커와 지금 저글링을 가지고 상대 테란의 병력들을 본진 안으로 좀 밀어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진철 선수가 이런 식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해야 할 운영은 또 운영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저기다 널커를 걸어 해놨잖아요. 예. 지금 이 타이밍에 본진 드랍을 가면서 그때 테란 병력이 본진으로 백 했을 때 앞마당으로 이제 소수 병력을 공격을 시키는 거죠. 예. 자, 김현진 선수는 선택을 드랍십 2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김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힘싸움만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러커 숫자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쯤은 좋은 타이밍에 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본진 방어는 일단은 허술하고요. 드랍십 하나였군요. 자, 이러면서 빈틈을 노리는. 네,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주진철 선수는 드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본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그럴 때요? 네. 이럴 때는 제가 원래 본진의 성큰을 하나 건설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그걸 안 하는 바람에 예. 드론은 피해가 많았는데 저럴 때는 유닛을 백할 수가 없잖아요. 저 공개 나간 유닛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드론을 피해 놓고 나오는 유닛으로 방어를 하도록 해야죠. 그러면서 역습.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본진 안에 정말 까다로운 공격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일단 당장 공격해야 될 때는 공격을 성공시켜야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경기에서는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진철 선수는 오히려 김현진 선수에게 자신이 입은 데미지보다 더 입히는 것 같은데요. 네, 김현진 선수도 지금 병력 빼지 않고 주진철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달려와 준 것은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는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본진 쪽으로 아까 센터 쪽을 거의 지나서 주진철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거의 당도를 했을 때 이 드랍이 효과를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병력을 다시 회구를 하게 된다면은 이미 볼 수 있는 SCV 피해는 다 본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가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병력, 이제 생산되는 병력으로서 이 병력들, 주인철 선수의 병력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해야만 됐는데 네. 병력들의 양이 워낙 대규모였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본진에 있는 건물들은 전부 다 띄우는 방법밖에 없겠죠. 김현진 선수는요. 거의 본진 쪽 스타팅 포인트가 쑥밭이 되어 가는데요. 예. 김현진 선수는 그래서 본진을 내어주고 저그의 스타팅 포인트 주변의 확장기지, 그 다음에 본진 테크트리까지 전부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말하자면 주진철 선수도 앞마당 쪽이 이제 위기에 놓였는데 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이 서로 본진 바꾸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저그는 선멀티를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네. 선멀티를 가져가서 하이브 지금 탱크를 다 올라갔으니까 네. 울트라 디파일러 이런 조합으로 마무리를 해야죠. 예. 지상 쪽에 확장을 한다는 것은 지금 테란의 어쨌든 조합된 병력들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나올 것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상 쪽으로 확장하는 것은 쉽게 파괴될 위험이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이 많이 파괴를 하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가게끔 하는 섬 확장 기지가 훨씬 안전한 선택이었고요. 만약에 본진 쪽으로 들어갔던 이 드랍이 김현진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내려갔다가 전부 다 잡혀버리게 됐다면은 이 경기는 김현진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네. 앞마당 쪽에도 이런 식으로 앞마당까지 무력화를 시켰기 때문에 주인철 선수 입장에서는 섬 확장 기지가 돌아가는 시점, 그리고 그런데 이것이 좀 우려스러웠던 점인데요. 예. 드랍십이 약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머린 두기, 지금 메딕 두기, SCV를 동원해서 섬 확장 기지를 마비시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김현진 선수가 한 가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5시 쪽 스타팅 포인트에 지금 확장이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예. 저 점에서, 저 부분에서 주인철 선수를 계속적으로 자원을 채취를 하고 있고 김현진 선수는 당장 나와 있는 병력의 조합은 좋습니다만은 일단은 저 병력이 마지막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울트라리스크 캐번이 완성됐네요. 네. 자, 그 타이밍에 계속되는 주진철 선수의 공격. 김현진 선수는 말하자면 이사를 11시 쪽으로 간 상태고요. 예. 자, 김현진 선수 그래도 상황 판단 좋죠. 네. 어쨌든 뭘 해야 자기가 이긴다는 생각, 이런 생각 잘 가지고 있는 선수고 주인철 선수의 섬 확장 판단, 그리고 미리 해놨던 5시 확장 기지의 위력이 이제부터는 좀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주인철 선수의 원래 본진 쪽으로 나와 있었던 이 병력만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만 있다면은요. 예. 네. 자, 이미 울트라리스크가 깨어나기 시작한 상태의 주진철 선수.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심할 때는 아니죠. 아직까지도 지금 제가 좀 불리하죠, 많이.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상대 유닛은 많고 저는 지금 드론밖에 없거든요, 유닛이. 지금 나오는 타이밍인데 지금 빨리 테란이 5시로 러시로 왔으면은 제가 그냥 지지고 나가는데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번 것 같아요, 저. 지금 주진철 선수는 유닛이 별로 없는 상태인가 보군요. 예, 지금은 없어요. 네, 자원은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력 부대, 저 테란의 주력 부대에 맞서서 싸울 만한 유닛들은 없고요. 이럴 때는 저그는 지속적으로 테란의 병력들을 잘라먹는 그런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많이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나와 있는 유닛이 거의 없는 걸 봐서 위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조합이 아주 좋아요. 자, 이럴 때 주인철 선수의 판단. 뭐 시간 끌면서 계속 유닛을 뽑아내기가 생각이었나요? 계속 성큰으로 방어타워 건설하면서 네. 시간 끌면서 유닛을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은 다음에 최대한. 네, 상대방을 이렇게 꼬시기라고 하죠. 안쪽으로 들어올 때 따먹게 해요. 네, 말하자면 포위 공격을 하려면은 유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유닛이 지금 안 보여요, 주인철 선수. 아, 그러면 정말로 아까는 제가 유닛 상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거 진 것 같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었겠네요. 네, 상당히 불리하다. 근데 아직까지 멀티 한 군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포기는 안 하고 끝까지 밀어붙였죠. 네. 이때부터 김현진 선수의 이제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주인철 선수는 지금 현재 이 확장 기지에 거의 목을 매달고 일단은 테란이 본진 쪽으로 들어와서 그냥 무리하게 들어오다가 어이없이 유닛이 잡혀주기를 이렇게 바랄 텐데 이 섬 확장 기지의 해처리가 계속 남아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큽니다. 자, 주진철 선수에 비해서 지금 김현진 선수는 미네랄의 재료예요. 지금 0. 그래도 김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저 SCV를 공격에 동원하지 말고 미네랄 확장 기지 쪽에 그 SCV 일을 하게 해놓고 대럭 뭐 한두 개만 꾸준하게 돌렸어도 병력이 충원되는 상태에서 주인철 선수가 굉장히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인철 선수의 확장 기지가 이곳밖에는 없으니까 계속 이제 이거 하나만 밀면 된다는 김현진 선수의 생각하에 결국 이제 이곳에 주력 병력들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쪽에 주력 병력들을 보낸 건데요. 주인철 선수 이동안에 병력 많이 모아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교전을 잘하느냐. 그렇죠. 그것이겠군요. 네. 자, 어떻게 하나 보죠 한번. 참죠. 보다가 동시에 달려드는 주진철 선수의 병력. 자, 그런데도 김현진 선수 많이 남아있는데요. 아직까지 밑에도 탱크가 좀 있고요. 빠지면서 계속해서 해주는 김현진 선수. 자, 울트라리 스페이 위력이고 결론 지금 저 언덕 위에 러커가 주인철 선수의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된 가장 큰 그 히어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인철 선수가 보시기에도 그랬던 것 같으죠? 보니까 예, 저 러커 하나가 탱크 한 3개 정도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킬스가 11이에요. 그자나 병력 생산이 안 되는 체제에서의 어떤 김현진 선수의 병력들을 전부 다 잡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김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유닛이 생산되지도 않고 또 그다음에 자원을 채취하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병력이 탱크는 저거 하나입니다. 탱크 한 대, 그리고 머린과 메딕, 사이언스 베슬, SB 소수. 김현진 선수가 지금 커맨드 센터가 파괴가 됐나요? 아닌 듯한데? 네, 커맨드 센터 하나는 남아있기는 한데 이제부터 자원 채취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자, 김현진 선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 이 상황이 더욱더 어려웠을 것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이언 베슬의 일레데이터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지우개. 지금 제가 스파이어가 없거든요. 그렇죠. 스콜지를 생산을 못해갖고 그걸 쓰면은 상당히 난감했을 거예요. 공중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마무리가 되네요. 자, 주진철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예선전 리플레이를 돌아보면서 좀 항목 지켜봤는데, 자, 주진철 선수가 보시기에 지금 이 경기에서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세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상대 테란이 저그 상대 투컴을 했을 때는 초반에 드랍이나 뮤탈 게릴라를 잘 해갖고 어느 정도 피해를 준 다음에 하이브 유닛으로 승부를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더블 커맨드는 반드시 어떤 견제가 있어야 한다. 예. 네, 이승원님 정리해 주시죠. 일단 그 주인철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개성적인 측면이 뭐냐면은 굉장히 상당한 부자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인철 선수에게 이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부자적의 운영이라는 측면인데 일단 3회 처리 체제를 했을 때의 약한 점,
가까운 위치나 혹은 뭐 먼 위치라고 할지라도 테란의 산바락 불꽃머린 체제에 굉장히 약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네. 일단은 테란에게 그 부자적으를 했을 때 테란이 이렇게 하면 좀 약하다. 그리고 테란이 이렇게 해주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앞으로 이제 리플레이라든가 그 2부에서 어바웃 리얼 게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그 코너를 진행을 할 때마다 하나씩 배워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테란과 저그와 테란의 날이군요. 네. 자, 두 번째 리플레이 주진철 선수와 김현진 선수 역시 예선전 2라운드 경기를 함께 돌아보시죠. 자,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시 맵은 팀 레너스 메모리 정글판 예선전 2라운드 경기 주진철 선수와 김현진 선수와의 경기인데 김현진 선수 6시, 주진철 선수 3시에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주진철 선수가 이 경기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예. 자, 이제 뭐 시간을 두면서 돌이켜보면서 이 패한 원인을 좀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예. 자, 1라운드에 이어서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된 그런 모습인데 1라운드 때 이기셨잖아요. 예. 자,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 먹고 경기에 임하셨는지요? 맵에 따른 또는 상대 선수에 따른 그런 세운 전략. 네, 이 맵은 초반에 앞마당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글링 넣고 체제로 하면서 멀티 한 번에 한 서너 개를 하는 거예요. 아, 한 번에 대박 부자가 되는. 그 중에서 2개만 살아남아도 할만하거든요. 그러면서 뮤탈 저글링 넣고 이런 체제로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네. 미스한 게 뮤탈을 안 뽑았어요. 스파이어를 줘놓고. 실수였나요? 네. 아니면은? 그 상당히 큰 실수였어요, 제 아하. 네. 게임에서. 자, 그럼 짐레너스 메모리 정글판에서의 어떤 경기 운영 자체는 일단 짐레너스 메모리 정글판이 굉장히 러쉬거리, 그러니까 동선이 길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3회 처리를 피게 되면은 테란이 그 3회 처리 중에서, 그러니까 3개 해처리 중에서 한 곳에만 공격을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용을 해서 그 중에 3개 중에 2개만 살아남아도 저그는 이득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짐레너스 메모리라는 체제, 그러면은 초반에 운영을 할 때 예. 이렇게 좀 러쉬거리가 멀고 이런 그 맵에서는 예. 그 본진주의에다가 3회 처리 체제를 선호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 투회 처리 상태에서 투회 처리 레어, 그 다음에 테크트리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병력 뽑은 다음에 확장을 즐겨 하시나요? 투회 처리 네어를 우선 가고요. 예. 널커를 빨리 생산하고 그다음에 예. 본진에 해처리를 하나 더 줘요. 네. 그리고 유닛을 저글링을 많이 뽑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글링을 많이 뽑으면은 네. 돈이 이렇게 많이 쌓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번에 서너 개 멀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투회 처리 상태에서 테크트리는 확보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해처리 하나를 더 늘린다는 얘기인데, 예. 일단 그 짐레너스 메모리 정글판이라는 맵에서의 예선전을 제가 꾸준히 보니까, 그러니까 저그 유저 중에 그 지금 박상익 선수가 예전에 그 주진철 선수와 동일한 이 스타팅 포인트, 그러니까 3시 지역에서 박상익 선수 같은 경우는 투회 처리 상태에서 일단 그 러커 5기 정도, 그다음에 저글링 한 부대 정도만 생산해 놓고 나머지 지역에다가 뭐 동시 2군데 3군데 뭐 확장이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 근데 투회 처리 본진과 앞마당 합쳐서 투회 처리 상태와 그다음에 본진과 앞마당, 그다음에 그 사이에 해처리를 하나를 더 짓는 3회 처리 체제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드론 확보에 있어서 네. 많이 틀려요. 예. 네. 투회 처리는 상당히 드론 확보에 있어서는 많이 못하고 예. 3회 처리는 멀티하면 완성이 되면은 네. 있는 나바 다 드론 뽑아서 옮긴 다음에 유닛 뽑았는데 2회 처리는 그게 안 되고 멀티 완성된 해처리에서만 뽑아야 되니까는 그 멀티가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대책이 안 쓰죠. 그렇죠. 그러면 로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예. 그럼 적의 투회 처리 체제, 투회 처리 테크 체제는 굉장히 공격적이긴 합니다만은 3회 처리보다는 좀 가난한 빌드. 예. 그리고 3회 처리는 좀 하이테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초반에 하이테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그런 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주진철 선수의 경기적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쨌든 3회 처리 확보한 이후에 부자식의 어떤 저그를 운영을 하면서 초반의 승부를 본다기보다는 중반 이후의 승부를 보는 그런 저그 스타일. 네. 그런 저그 스타일이 이 짐레너스 메모리 정글판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주진철 선수는 이 짐레너스 메모리라는 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맵이 상당히 저그가 좋은 맵인데요. 예. 여기서는 제가 실수해서 졌지만 이 맵은 자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저같이 확장을
잘하는 선수가 네, 이 맵에서 보자.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멀티를 할 때 한 번에 막 해놓고 거기서 두 개만 살리지 않은 많은 분들이 멀티를 하면은 집착을 지키기 위한 좀 생각하는데 조선은 오히려 그 중에 몇 개만 살아남아도 건지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 중에 몇 개만 살아남아도 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본진, 그러니까 적의 본진 스타팅 주변 이외에 다른 곳 스타팅이나 가스 확장기지 해처리가 펴지게 되면은 테란의 공격은 일단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해처리 하나 내주고 테란의 본진 가서 타격 주면은 결론적으로는 저그가 이득이에요. 예, 뭐 그런 식의 경기 운영, 다양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집레너스 메모리 정글판이라는 맵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맵의 구조만 살펴보게 되면은 앞마당에 가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진 주변 상황만 보면은 저가 좋은 편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좋다고 하는 측면은 막멀티가 가능하다는 측면, 네. 그런 측면을 그 주진철 선수가 보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마당에 가스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투회 처리 상태에서 스파이어를 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겠죠? 예, 뮤탈이 나와봤자 몇 마리 안 나오거든요. 먼가스라서. 네. 그러면은 다른 가스멀티 확보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네. 테란이 쓰리바라 해갖고 라메를 여러 군데로 막 갈라서 네. 체크하면은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히드라리스크 대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러커를 생각을 한다라는 네. 얘기. 아예 초반에 예. 몰래 멀티를 시도했고 3대처리를 네. 그래서 성공을 하면은 이렇게 쉽게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걸려서 파기가 된다면은 정말 어려워지죠. 네. 자, 김현진 선수도 역시 앞마당 가져간 상태고요. 주진철 선수는 앞마당 이외에 역시 아직까지 가스를 더욱더 추가로 생산해내는 것은 없습니다. 네, 테크 확보하고 해처리를 하나 더 늘린 상태이기 때문에 러커와 저글링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시점에서 다른 곳에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러커가 적정수가 생산이 되게 되면은 지금 드론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더 이상 병력에 대한 자원 소비는 없을 거고요. 이제는 해처리를 피기 위해서 자원을 모아가는 상태일 겁니다. 김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투베럭 상태에서 머린수 조절해 가면서 앞마당 확장기지 일찍 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베럭스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많은 수의 머린을 준비를 하면서 남는 가스는 전부 다 이제 배슬 확보를 위해서, 배슬이나 혹은 탱크 확보를 위해서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드론들을 옮겨가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제 해처리를 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네, 가스 확장기지 위주로 확보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금은. 네. 그래야 체제 변환이 되고 그 다음에 테크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지금 이렇게 해처리를 펴나가고 상태에서 병행해야 될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대 유닛이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자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멀티 쪽으로 가면은 자기 병력도 멀티 쪽으로 가서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타이밍에는 이제 테란이 드랍십을 활용하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이때는 본진에 스파이어랑 성큰 건설하고 멀티마다 널커 한 마리씩 갖다 놓고 완성되면 성큰 하나 갖다 건설해 놓고. 그러니까 드랍에 대한 대비와 멀티를 견제하러 가는 병력을 잡아내는 거. 예. 그 병력의 규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해처리, 그러니까 확장을 위해서 자원을 많이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는 뭐 스파이어라든가 어떤 그 체제 변환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러커의 수가 많지는 않죠. 저런 상태면은 공격을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 병력 잃었다가는 나머지 해처리들이나 혹은 뭐 본진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최대한 병력의 그 병력 컨트롤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그 직접적인 교전보다는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만. 네. 자, 스파이어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김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아직 사이언스 베슬이 나오지 않은 상태, 사이언스 퍼실러티가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탱크가 나오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순수 머린 매딩만으로는 진출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결국 주진철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계속해서 나오는 것만 좀 저지를 해보고 있는 주진철 선수.
김현진 선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드랍에 대한 생각을 병행을 하고 있고요. 자, 주진철 선수의 진영 쪽으로 서서히 날아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그런 대책은 세워놓으셨겠군요. 예, 이 뮤타를 왜 뽑냐면은 저 드랍십을 방어하려고 뽑는 건데, 네. 제가 그거를 그래요? 네. 자, 이거는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 지금 해철이 많이 퍼졌지 않습니까? 일단은 스파이어가 다 올라간 시점이기 때문에 저 드랍십에 대한 방비는 뭐 충분히 지금은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거 본진 쪽 위로 슬쩍 지나가는, 그런데 김현진 선수가 드랍십을 한 대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를, 그러니까 육로로 이동한다면은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공중으로 이동하고 있죠. 예, 공으로 이동했으면 다 방어를 했을 텐데 공중으로 이동을 해야 여지가 계속 파괴가 되거든요. 그것도 생각 못 하셨던 건가 보군요. 공중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렇죠. 이 육로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쨌든 러커가 지금 보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란이 손이 굉장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동안에 시간 벌게 되는 셈이고, 분명히 주진철 선수는 확장이 많기 때문에 확장을 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유닛을 뽑아낼 거기 때문에 일단은 김현진 선수가 이런 식으로 드랍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준다라는 그런 측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테란 유저분으로서는 이런 경우에는 드랍십을 한 대만 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육로로 지나갔을 때 할거 아니고 차라리 공중으로 해도 괜찮다. 근데 저그 유저라면 이걸 어떻게 뭐 정찰을 통해서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뮤탈리스크를 생산을 했으면은 저 드랍십 게릴라에 효율적으로 방어를 했을 텐데, 뮤탈을 안 뽑고 바로 하이브를 가는 바람에 그렇죠. 저 드랍십 게릴라를 효율적으로 방어를 못해갖고 그러니까 뮤탈리스크나 어떤 스커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것만으로도 그러면 드랍십 사용을 못하거든요. 네. 욕심이 조금 많았죠. 그러니까 왜 욕심이 많았다는 판단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은 해철이, 그러니까 다수의 멀티를 관리를 하면서 하이테크, 그러니까 테크까지 조금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만약에 어쨌든 그 확장기지 관리하면서 남는 자원은 전부 다 뮤탈리스크 다수에다가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은 일단 저 드랍십에 대한 게릴라는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었을 테고, 일단 테란이 지금 나오는 시점인데, 테란이 나오는 시점도 충분히 좀 늦춰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뮤탈 리스크 뽑은 거를 방어에만 우선 방어에 치중하다가 본진 한번 들어가서 터렛이 없을 경우에는 SCB 좀 잡아주고 게릴라를 좀 펼치면은 상당히 게임 이끌어나기가 편하죠. 자, 그런데 김현진 선수는 레이스를 모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레이스를 모으는 이유가 본진 보니까 지금 테크 하이브가 다 올라갔거든요. 거기 옆에 바로 또 스파이어가 있으니까 이건 가디언이다 라는 생각을 판단을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지상병력상에서는 어쨌든 그 김현진 선수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가디언만 효과적으로 잡아내게 된다면은 나머지 확장 기지는 순회공연 달릴 수가 있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지금 김현진 선수의 드랍십 한 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혀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은 이 예선전 2라운드 이 경기에서는 저 드랍십 한 대에 의해서 경기가 좌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저 한 대 너무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추가되는 인원들. 자, 이렇게 해처리를, 그러니까 12시에 확장 기지를 내주면서 주진철 선수가 과연 어떤 플레이를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테란의 병력이 많지 않아요. 자, 이 판단은 어차피 병력이 나와 있으니까 나도 공격 들어가겠다는 판단인가요? 그렇죠. 너무 병력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본진에 방어 병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들어가봤는데 별로 없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가 입구 쪽에서 좀 소리를 많이 본 것이, 일단 저글링과 함께 러커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언덕 계단 밑에서 어린과 매직 병력들이 러커를 집중적으로 지금 타격을 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거는 앞마당을 제거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해철이 한 군데, 중요한 가스 확장기지 한 군데를 내줬으면은 김현진 선수의 그 생산되는 건물 쪽에다가 집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쉽고요. 자, 또 왔어요. 예. 드랍십. 이 드랍십을 제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역시 참 드랍십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주지철 선수는 병력이 지금 모여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죠. 이제 울트라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까 만약에 김현진 선수의 본진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예. 병력을 좀 꾹 참고 모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더 상황이 나빠졌을 거예요. 그래요? 예. 왜 그렇죠? 테란 테란이요? 병력이 이렇게 저 지금 나와 있는 병력하고 합치면은 예.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럼 예. 더 싸움 할 때 제가 더 불리해져가고 예. 일단 앞마당 자원줄을 끊어보자 이런 식으로. 판단은 좋은 판단이었다. 후회 예. 없다. 보이시고요. 예. 후회스러웠던 거는 뮤타리스크를 뽑지 않았다는 거. 예. 그게 제일 우점이에요. 경기에서. 자, 스커지가 이제서야 드랍십을 좀 잡아내주는데요. 예, 그동안에 어쨌든 3회 처리 본진, 그 다음에 본진 앞마당 이외에 3회 처리가 돌아갔기 때문에 모아진 자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원은 그렇기 때문에 많아요. 예. 하이브 테크가 올라간 이후에 뭐 울트라 리스크라든가 이런 하이테크 유닛들, 최종테크 유닛들을 생산할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단은 본진 앞마당 이외에 다른 확장 기지가 없다는 상태. 여기는 뭐 이제 해철이 파괴되고 확장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다른 확장 기지가 없다는 것이 주진철 선수의 불안 요소가 되는데 지금 공격을 다시 한번 들어가거든요. 이런 공격들이 아이고, 예. 한 번만 더, 그러니까 한 번의 교전에서 주진철 선수가 확실한 승리를 거둬내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경기는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주지철 선수의 병력들이 대규모로 중앙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이는데, 역시 김현진 선수의 본진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적지 않은 숫자의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신 거죠? 예. 지금 상황이 제가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니거든요. 예. 시간만 좀 끌어주면은 네. 예, 바로 이제 울트라 많이 다수가 확보돼갖고 네. 그 싸움이 가능한데 제가 좀 성급해갖고 테란이 분명 나올 때 그때 싸우는 바람에 예. 그때 바로 이제 본진 다 밀려갖고 자, 이제 잠시 후에 그 장면이 나오겠군요. 예.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이 바로 그 교전을 위해서 이동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 이병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자, 좀 성급했다는 판단. 예. 좀만 있으면 이제 멀티도 이제 다시 했고 예. 다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갈 텐데 너무 일찍 병력이 너무 없는데 돌려갖고 지금 미니맵상에 상단에 보면 주진철 선수 자원은 굉장히 넉넉했어요. 예, 미네랄은 많았어요. 미네랄은 굉장히 많았고. 그에 반해서 주진철 선수, 그러니까 김현진 선수는 그다지 이제 자원이 넉넉한 상태는 아닌데. 지금 6시에 제가 테란이 가스 멀티 지역이죠. 확보할 그 지역에 제가 미리 선수에서 멀티를 해놨거든요. 저렇게 해놓으면은 테란이 거기다 멀티를 하려고 그래도 지금 크립 때문에 해초를 파괴한다고 해도 크립 때문에 당분간. 예, 당분간은 이제 멀티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 내놓는 게 괜찮아요. 자, 그것도 멀티 견제 수단으로 또 해처리를 활용하시는군요. 또 저기는 또 체크를 안 해요. 자, 테란이. 자, 이 지역 언덕 위에서 탱크가 시즈 모드라고 평균을 뽑았습니다만 일단 뭐 자원 채취하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그 다음에 테란이 가스를 추가로 채취하는 걸 방해하는 것으로 괜찮고. 예. 그리고 저 확장 기지는 자신이 지금 저 해처리를 지은 만큼의 어떤 그 효과를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네. 주진철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경기 운영을 해오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 병력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됐는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주진철 선수의 지금 병력들이 꾸준하게 지금 모여가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 드랍십의 지속적인 타격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예, 이제 잡아내는. 예, 원수를 갚았네요. 자, 지금 이제 김현진 선수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현진 선수도 이제 물론 뭐 더 이상 주진철 선수에게 시간을 주면 자신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판단이겠죠? 예. 그래서 이게 마지막 러시를 나오는 거예요. 예. 마지막 러시인데 그때 주진철 선수가 병력을 너무 허무하게 좀 잃었다. 예. 자, 뒤쪽에서 덮쳐들지 않고요. 지금 방향을 선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뭐 호위 협공을 하기 위한 건가요? 예. 좀 더 기다리려고 했는데 네. 저도 모르게 어떻게 가더라고요. 자,
자, 덤벼드는 것이 보입니다. 양쪽으로 갈라지는 듯한데요.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그 쌈싸기가 아니고 좀 정면으로 좀 들이닥치는 한국이 되어버렸는데요. 병력이 컸네요. 이거는 주진철 선수가 싸울만 했죠. 그 탱크가 시즈 모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동 간에 분명히 그 저그와 테란전에서 대규모 물량 싸움의 룰은 그 테란이 저그 입장에서 테란이 시즈 모드를 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동 간에 덮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이 김현진 선수의 예측할 수 없는 머린 한 부대가 뒤쪽에서 후속 병력으로 그 주력 병력에 덧붙여졌기 때문에 주진철 선수가 거기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 한 번의 교전에 의해서 주진철 선수는 이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좀 사라진 상태죠. 네. 제대로 싸웠으면은 아까 주진철 선수와 초기에 붙었었던 병력이었다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을 만한 병력이었거든요. 주진철 선수가. 예, 딱 봤을 때도 제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뒤에서 그렇죠. 그 추가된 병력이 진짜 아쉬웠네요. 그 김현진 선수가 잘한 거일 수도 있고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지금 리플레이를 돌이켜보니까 추가된 병력이 있었다는 것. 네. 자, 그러면서 주진철 선수의 영역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주진철 선수가 그래도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유리하게 나갈 수 있었을 것 같다는 건 없나요, 혹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김승우가 그 전에 좀 전에 그 싸움에서 한 1분만 참고 1분만 참고 기다렸으면은 그 1분 참 아쉬운 시간이네요. 병력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주진철 선수가 판단하신 대로 이제는 조금 돌이키기 어려워지는 상태까지 이르는 상태. 예선전 2라운드 경기 바로 주진철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주진철 선수는 패배함으로써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는 김현진 선수가 인사를 드리게 됐었죠. 자, 그러면서 끊임없는 김현진 선수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는 이제 뭐 더 이상 마무리가 되어버렸죠. 자, 주진철 선수와 김현진 선수와의 예선 2라운드 경기까지 이제 리플레이를 돌이켜보셨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경기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니면 저그 유저 여러분들, 이거는 꼭 잊지 마십시오. 한 말씀 해주시죠. 진 경기라 뭐 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일단 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일단 그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두 번째 리플레이에서는요, 이 주진철 선수가 못내 아쉬워하던 측면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그 한타 싸움에서 밀렸다는 측면인데, 그러니까 한방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룰은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테란의 병력이 이동 간에 덮쳤다는 얘기는 맞는데, 일단은 병력의 규모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진 거거든요. 그 규모, 그러니까 1분만 더 참았다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1분 참으면서 병력 더 모아가면서 더 좋은 위치 잡고, 그다음에 테란이 완벽하게 병력이 갖춰졌을 때, 그러니까 테란이 병력이 지금 보낸 병력이 마지막인지 아니면 더 나올 병력이 있는지, 더 대기하고 있는 병력이 있는지, 이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싸움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그 상황, 승패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주진철 선수가 아까 게임 그 마무리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고.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주진철 선수의 경기를 이제 리플레이로 돌이켜보셨는데, 이제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2부에서는 리얼 게임 주진철 선수와 김영국 선수와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잠시 후에